요거는 이제 진짜 기본 문제인데 10번도 그래도 뭐 합시다. 10번. 자, 일단 그림을 잘 그리면 되지. 뭐 지수로그 문제치고 되게 쉽게 나와서 애들이 이제 오해해서 지수로그 쉽게 나왔다 했는데 22번에서 그냥 뒤통수를 막 때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문제인데 달라. 비슷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수로그가 이게 이제 그 예비시행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름에 수업 들었으면은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 여름에 들어서도 그 예비시행이라고 이제 2028학년도 문제 수능 문제가 공개가 됐어. 그때 교육과정 바뀐 걸로. 그때도 제일 어려운 최고 난이도 문항이 지수로그 문제였거든. 그래서 너희 때도 시험을 볼 때 지수로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킬러모는 제일 어려운 걸로. 근데 그 문제가 이게 항상 내는 게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냈어요. 조금 확대 축소 개념을 냈는데 약간의 센스가 좀 있어야 되고 10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 지나가는 함수고 여기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A가 있는데 A에서 Y축이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여기가 B. 난극점이 있으면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점근선과 만나는 점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B랑 BC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라서 여기도 2가 돼. 그래서 너무 쉽지. 그래서 뭐 좌표 그냥 B 여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이 좌표를 어디부터 설정해야 되냐? 보통 A부터 수능은 A부터 설정하면 돼. T, 2에 T 빼기 2. 그럼 B는 T, 0이 되고. 그래서 이 높이 차 있죠? 높이 차를 여기 2T 빼기 2가 된다. AT죠, AT. 이렇게. 그래서 A의 T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OC의 넓이니까 뭐 2분의 1 곱하기 여기 T 여기가 5야.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AC가 4죠. 그 다음에 T 얘를 곱한 게 8 이렇게 나옵니다. T는 뭐 그냥 이렇게 없어지니까 4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A 값도 나오게 되고 뭐 그럼 다 나와요. OB의 길이는 T의 값이니까 A 곱하기 T를 구하라. 이렇게 거기 산수죠, 산수. 자, 그 다음에 31번은 뭐 이것도 딱히 뭔가 얘기를 할 건 없는데 그냥 계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문제가 테크닉이 거의 안 먹혔어. 테크닉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재작년부터 이거 계산 같은 걸 좀 많이 하라고 시켰거든.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조금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 그 테크닉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애들은 이번에 다 당했어. 계산 쪽을 그냥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인데 테크닉까지 얻었다. 그러면 좋은데 근데 이제 계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테크닉으로만 승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31번도 약간의 계산의 이득이 좀 있어요. 디귿 같은 경우에 이게 바람 소리니 무섭다. 어디서 나는 거야? 자, t는 0일던 원점을 출발한데 뭐 적분을 하면 xt는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3분의 1의 뒤에 세제곱에 4 잠깐만 v가 k가 0이면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3분의 13 k에다 0을 집어넣어갖고 적분을 해야 되네. 그러면 4t 이거는 t가 여기서 k가 0일 때 기억해. 그 다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래 적분상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c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은 그냥 3분의 13 바로 나오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3이 되면 vt가 t세제곱에 t제곱 vt가
그다음에 3t 더하기 4. 이거는 이제 허근을 갖는 상태 이렇게 붕 떠.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볍게 해결이 될 거고, k가 5가 되면 vt가 t의 제곱에 5t 더하기 4. 뭐 이걸 살짝 그림을 그리면 1에서 근이고 4에서 근이니까 뭐 이 정도 느낌이 되지. 이게 1 그리고 1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만큼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사실 적분해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VT를 적분한 거, VT를 적분한 게 아니고 절대값을 적분을 한 게 이게 이동거리가 되지. 이동거리.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돼요. 면적을 구할 때 이제 이차함수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해서 이렇게 소금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 요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지.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삼각형 면적이 돼요. 이거 내신할 때 좀 했어. 내신할 때. 빨간색 어디 갔어?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구해주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다 1,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0 더하기 4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삼각형 면적을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삼각형 그냥 뭐 이쪽으로 가져다가 놓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도 되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 해서 3이라고 계산하셔도 돼요. 약간의 뭐 계산은 2차 함수까지는 이건 테크닉이 아니고 사실 교과서에도 2차 함수 면적 공식이 있어서 이건 테크닉이라고 뭐 하기도 좀 그래. 그냥 원래 교과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4번, 아니 34번, 12번이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덩어리에 대한 얘기인데 또 내신할 때 살짝 뭐 얘기했던 거랑 3개 덩어리, 그 다음에 3칸 A1, A4, A7 이걸 이제 살짝 나눠주는 게 좋지. 그래서 2만큼이 A1, A4, A7 분의 계산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구조를 보는 게 좋아. A7, A10 이렇게 3칸이고 이렇게 3칸이잖아. 그럼 아래 있는 거에 이제 R 세제곱을 곱한 게 위에가 되니까 R 세제곱이 2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뭐 산수예요. 별거 없으니까 여기도 넘어가고. 13번은 어때? 이것도 진짜 산수인데 괜찮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13번으로 나왔다는 게 나는 되게 충격이었거든. 그냥 접선의 방정식 2개 만드는 건데 이게 13번이라서 좀 놀랐어요. 근데 요 정도 이게 사실 요것도 수특에 있는 문제 숫자만 바꿔요. 수특에 있는 거. 근데 내년에 공부할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수특이랑 수능 완성, 일순위를 공부하고 그럼 똑같은 문제 몇 개는 나와.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14번 갑시다. 14번. 여기서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지. 14번은 진짜 이거 원래 진짜 교양을 엄청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이걸 맞춰왔거든. 아까 그 88점인 그 친구야. 걔가 어느 정도였냐면 도형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냥 일단 문제를 쳐다도 안 봤어. 쳐다도 안 보고 안 풀려고 했었거든. 그게 한 3월 정도였어. 3월 정도. 근데 희한하게도 도형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쯤 돼서 그 너희들 다 놀러 갔을 때 그 내신 특강으로 이제 한 번 했었거든. 그래서 걔를 오게 해서 마지막이다. 그냥 이것도 안 되면 우리 도형을 포기하자라고 했어. 진짜. 근데 걔가 그것까지 그냥 꾸역꾸역 잘 들었어. 되게 쉬운 거였었거든. 근데 걔가 이걸 맞춰왔어요. 희한하게 올해 이제 그 5월 이후로는 도형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서 다 맞춰왔어. 결국 수능에도 맞춰왔는데 그 도형에 재능이 없던 그 문과 여학생이 이걸 맞추는 거 보고 좀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안 좋게 서네. 자, 이제 한번 들어봐봐. 이거를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들쑤셔도 답은 나와요.
이게 들쑤신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데 이게 뭐 안 되면 뭐 여기저기 막 이게 찔러보는 형태가 좀 필요는 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삼각형이 좀 예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A, B가 여기가 3. 삼각형이 이쁜 삼각형이죠. 이름부터 붙여야겠다.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쯤에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일단 얘를 전체적으로 관조를 하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길이부터 넣을게. 그 다음에 여기가 4. 피타고라스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2대1 되면은 뭐 여기 길이가 여기가 2. 그 다음에 AB를 2대1로 배분하는 게 여기 2. 여기 반지름 그럼 2가 되니까 여기 3. 이 정도까지는 길이는 다 찾아낼 수 있겠지. 여기도 2, 여기도 2. 이 정도 해. 자 그리고 CG가 2루트이야. CG가 2루트.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정보들이 있어. 근데 이 위에 있는 정보를 옮겨야 되거든. 여기 있는 정보를 위로 옮겨야 돼요. 또 이게 내가 이제 그 여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옮겨지지가 않아. 이게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그 매개체가. 그게 각이 같다, 뭐 길이가 같다, 아니면은 얘가 이 정보들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뭔가 매개체, 길이가 됐든 각이 됐든 뭔가가 이제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붕 떠서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원의 길이가 뭔가 이게 다 이제 종합적으로 가야 돼. 그랬을 때 얘를 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매개가 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거쳐서 가야 돼. 그냥은 못 옮겨. 정보가 점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삼각형을 찾는 게 일단 1번이야. 그리고 이 삼각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근거들은 이제 문제풀이에 조금 더 있어. 그 다음에 이 각이 일단 이 각이 같고 이렇게 각이 같고 그 다음에 GH의 길이를 구해서 돼요. 요거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 도형 문제는 역순으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역행에서 풀어요 보통. 왜냐면 뭘 구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애를 쳐다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요소들이 더 잘 보이게 돼 있거든. 지금 여기 각에 대한 정보는 이미 나와 있어. 이게 사인, 세타, 분의 HG. 뭐 코사인 제곱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 2루트 6이 있고 각이 있는데 이 HC의 길이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낸다면 HC를 찾아낸다면 코사인 제곱법칙도 가능은 해. 그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본다면 이게 정보 하나, 여기 R, 요거 R. 코사인 제곱법칙도 요거 정보 하나긴 한데 얘의 길이를 어떻게 찾아내려면 또 다시 뭐 요거 각이 또 필요하고 그럼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과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HG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R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요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저 큰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게 이제 목표가 돼. 그 목표를 잡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여기 각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 각과 관련이 있는 게 이렇게 되죠. 이거. 왜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을 합치면은 항상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각을 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시 또 잡아요. 이거 풀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을 공략해서 요 길이를 구해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분의 여기에 있는 길이 이거 x라고 할게. x를 하면 이 r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여기 2니까 코사인 제곱식이 가능하잖아. 이 길이가 5, 2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을 보면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괜찮아.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 근데 이게 2루트 6이 뭔 사실은 이제 문제를 역행해서 보게 되면 요 길이가 있으니 요 각이 더 중요하고 요 각을 어떻게 해서든 구하자라고 하면은 이 각에 대해서 관찰했을 때 파이백의 알파 요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알파가 되죠. 삼각형을 다시 그리면 여기가 2, 3, x, 2, 2루트 6. 이 x만 구하면 끝나게 돼요. x를 구하면. 그래서 역행을 한다는 게 이런 거야.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어. x를 구하는 방법도 많아. 스튜어트 정리 뭐 이런 거 아니? 고3들한테는 내가 이런 걸 좀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올해 그 수능 특강이랑 계속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던 거야. 계속 나왔어요. 요 삼각형이 계속 나왔어. 기본 세팅은 이거야. 그냥 뭐 하이브리드 알파 스튜어트 정리는 한번 찾아보세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라서. 자, 코사인 제곱식을 2번 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여기서 하나 더 돌려. 이렇게 아래쪽에서 2 곱하기 x분의 아래쪽 먼저 봐요. x제곱 2제곱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지. 이쪽에서 다시 또 해.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3의 제곱 2루트 0의 24.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 그러면 x에 대한 문제 하나니까 무조건 풀리게 됩니다.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뭘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루트 6 이렇게 나와요. 루트 6. 루트 6. 이게 나오면 끝난 거야. 이게 나오면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x가 6이라면 코사인 알파도 나오잖아. 코사인 알파가 나오면은 사인 알파도 안 되고 사인 알파분의 2루트 6 하면 r이 나오고 r이 나오면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여튼 근데 올해 나온 수능 문제가 계산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저렇게 그냥 계속 돌고 돌아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작년 거보다 쉬운 거예요. 작년 거보다. 작년 거는 구조를 좀 더 찾아내는 게 어려운 형태였다면 이번 거는 그냥 계산으로. 그래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그게 막막할 때는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푸는 걸 해봐. 아니면 막 진짜 여기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길을 막 이렇게 다 구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가 그렇게 구했어.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모르겠고 그냥 막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 답이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계산이 많은 수능에서는 좀 먹힐 수 있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풀어내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 얘기할게.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야. 15번. 자, 이것도 그냥 정해져 있는 문제라. 뭐 그래프가 뭐 fx가 어렵지 않잖아. 너무 쉽지. 와,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그래프는 나도 처음 봤는데. 자, fx야. 그 다음에 gx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중첩해서 그릴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 기울기가 a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기울기가 같습니다. A로. 기울기가 A. 자, 이건 뭔지 몰라도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곡선의 직선의 관계니까 당연히 접하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곡선이 나오면 그리고 직선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1순위는 이게 접하는 상황이야. 문제는 상관없이 일단 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거의 답이야.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접하기 하면 어떻게 할래? 일단 여기서 접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테크닉으로 좀 돼요. 뭐냐면 이것도 한번 했던 건데 2차 함수가 있잖아. 이게 바깥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를 그었을 때 이게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 여기가 알파 베타면 이 참수는 그냥 다 반반이야. 반반. 얘랑 항상 같아져요. 이런 성질이 있어. 이거 이용하면 좋고 안 돼도 뭐 이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수능에서 이게 3번 정도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 월요일에 계속 하던 반에서도 이 문제를 내가 한 번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극수가 이렇게 같아지는 점에서 얘를 접선을 하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과연 여기가 어느 위치가 되는가? 만약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 이게 항상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돼요. 뭐 요거를 이제 쓰면은 좋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접하는 점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접합니다. 근데 그걸 뭐 모른다 해도 뭐 푸는 거는 지장 없어요. 이 정도 난이도가 2차 함수의 직선인데 2차 함수랑 직선 뭐 접하게 하는 거 판별식 D 쓰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판별식 D 이게 사실은 이게 1순위야. 그 두 번째 뭐 굳이 스킬을 쓴다고 하면은 2차 함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인 거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하는 상황에 대한 그 A를 찾아내면 이게 A가 여기서 4가 나와요. 자, 근데 아직 문제를 다 안 읽어서 조금 더 볼게요. HX가 요거 이제 우리 방학 때도 극값 판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많이 했거든. 이게 극값 판정이라는 탈을 썼지만 결국 이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판정으로 넘어가. 자, 하여튼 요거를 미분을 하면 gx 빼기 fx인데 이거의 근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근에 대한 판정이 아니고 극값에 대한 판정이니까 어떻게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에 대한 관찰입니다.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근이 부호 변화 생기는 거고 이렇게 접하는 근은 요거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접하게 됐을 때는 부호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뚫고 지나가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것도 좀 따져봐야 돼. 여기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서 뚫고 지나가는지 요거 이제 기울기는 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접하게 하는 상황을 찾으면 이건 판별식 그냥 쓰는 거니까 A는 4가 나와. 여기서 기울기는 여기 함수가 x제곱 빼기 x니까 이걸 미분하면 2x 빼기 1이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기울기가 이제 위쪽으로 2차 함수의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게 A가 4가 돼버리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만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돼.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지만 이게 부호 변화를 생기는 근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극값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통과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극값을 만들어버리게 되지. 여기가 어려워. 이게. 근데 요거는 사실 요거보다 더 어려운 거를 우리 방학 때 연습을 했어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한 번 더 해. 겨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연습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막 토 나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인데 이제 A가 K 최대값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접하는 상황이 이제 답이 됩니까 하면은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요게 여기가 이런 정도가 돼도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와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이쪽에서 통해서 가더라도 여기서 근이 나오니까 얘가 이런 정도가 돼도 여기서 부호 변화 생기는 근이 하나야. 그래서 사실 될 수 있는 A는 되게 많아요. 심지어 A가 0이어도 돼. A가 0이어도 돼. 양수 A라고 했나? 하여튼 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뭐 A는 아마 0에서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극값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 여기서 2개, 여기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경계를 찾는데 이 경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는 것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곡선과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일단 접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얘를 먼저 그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조합해서 따져보면 결국에 얘가 답이 돼요. 결국에 수능은 항상 그래요. 수능은 이 결론이야 항상. 여기서 넘어가질 못해. 왜냐면 교과 과정상 접선을 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A가 4일 때가 최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H3을 구해야 되는데 H3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이걸 구하는 거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그때 A가 K일 때에 H3이면은 GT 내기 FT 얘를 구할 때 GT가 이게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애야. 이렇게 됐을 때 그냥 GT가 이 상황을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서 이게 이 위치를 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또 따져야 돼요. 사실 넘어갔으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텐데 그래도 이제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크고 직선이 좀 크고 곡선이 좀 작은 형태로 그려져. 그 위치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여기는 이차함수 면적 넓이 공식으로 6분의 1 잡으면 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1에서 3까지 직선 4의 x 빼기 1 빼기 여기서 이제 2차 함수 x제곱 빼기 x를 이걸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는 거의 계산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이 너무 많다고 이제 좀 버거한 재수생한테 된 얘기예요. 그래서 테크닉 쪽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게 잘 안 돼. 자, 넘어가 봅시다. 19번은 어때? 19번은 괜찮아요? 극대 기수과만 딱 찾으면은 괜찮은? 20번. 20번. 이거 그냥 넘어가. 보기 싫어? 맞췄네? 가볍게 맞췄다고? 맞췄네? 고생 좀 하고. 괜찮아? 이것도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한데. 괜찮아? 그래, 넘어갑시다. 잘하네. 이게 잘 안 풀리면 그냥 뭐 답지 보고 좀 베껴봐.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빈칸 넣기도 내가 계속 우리 월요일 반에서 계속 넣었지. 스타일도 여러 개 해가지고 예측이 됐던 거야.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두 문제가 나왔는데 확통 물론 포함해야 되지. 자, 61번은 좀 천천히 할게요. 21번. 내 거는 이게 좀 다른 편집이라 갖고 계속 번호가 헷갈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함수야. 자, 뭐 대충 이런 정도 갑시다. GX 함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 21번, 22번이 사실은 이게 21번이 더 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22번이 더 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 그래서 해설을 들어보고
나는 21번이 더 쉬운 것 같은데 22번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확정 선택자들은 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실력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굳이 꾸역꾸역 다 안 맞춰도 괜찮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는 것도 실력이야. 근데 이게 공부를 한다면 버려야 되지 그냥 대충 이게 비주얼만 보고 이거 안 풀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돼.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이런 문제를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네 라는 게 이제 결론일 때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fx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습니다. t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엄청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얘가 연속이 된대. 연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 t를 집어넣었을 때 ft랑 ft가 같아야 돼. 그치? 그치? 얘는 이 자체로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데 t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t에서 연속을 만들려면 얘가 t에서 접근하니까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t가 0. 자,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추론형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 5개의 근이 항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F의 근이고 F'의 근이고 이건 이제 변곡점인데 사실상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올 수가 있어. 이 두 번 미분해서 0이 나오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접점 개념으로 중근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도함수의 그 점이라고 했고 변도점이라고 했고 나머지가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근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근선 얘랑 이 선이랑 얘는 절대로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근에 대한 해석으로 또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점근선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게 순수하게 요 근에 대한 문제로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 요 근으로 나오고. 그래서 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을 잘 다뤄야 돼요. 자, 가족권에서 보니 가족권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이게 오른쪽, 왜 하필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fx가 얘가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얘 분모가 0이 되니 얘도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 계수는 양수인데 이걸 몰라.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갑시다. p, x 여기까지는 잡겠지. 나머지 하나 근도 몰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에 대해서 식을 만드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a가 딱히 뭔가 제약이 없어. 모든 실수 a라고 했으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근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나머지 근 하나랑 요것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잘 찍으면 돼. 그러니까 찍는다는 게 뭐냐면 이 알파라는 근이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대충 하나를 빨리 한번 그려보고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냥 0과 2 사이에 알파 이런 정도를 fx를 할게. 자, t는 근이어야 돼. 그렇지? 그럼 t는 0이거나 알파거나 2예요. 그냥 찔러보는 거야. 자, 0이라고 해. t를 0이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x는 뒤집어. 이렇게 돼. 0이라고 해. t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gx야. gx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근데 이제 나조건이 살벌하지. 나조건이 꽤 어렵습니다. 리미트 x가 이게 m이라고 하는 데가 자연수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데 요 극한을 집어넣었는데 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얘가 g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7에 뭐 이게 괴롭히죠. 이렇게
이게 m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인 요거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g의 마이너스 1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g의 마이너스 1이 음수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 이게 1이 이 정도 돼야 되겠지. 이게 성립하려면 g의 1이 음수, g 함수가 g의 마이너스 1은 양수.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여기에다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되도록 하는 애가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대한 식은 그냥 fx잖아. 여기다가 x 빼기 2에 x 빼기 알파를 그냥 여기다 넣고 p 이렇게 집어넣더니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p 이게 음수가 되려면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이 직선 하나만 남은 거라 아니, 실제로 뭐 부호를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날아가니까 p 양수 x 빼기 알파가 음수가 되려면은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자연수 두 개가 나와야 돼. 이게 음수가 나오는 게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직선이 음수가 되게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여기가 1이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죠. 망했네. 그래서 얘를 탈락시킵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찍기라고 하는 거예요, 찍기. 느낌으로, 대충, 이게 자연수가 두 개 나오려면 알파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감을 갑니다. 이렇게 해봐요. 자, t를 뭘로 해볼까? 0으로 했더니 이게 뒤집히면서 자, 봐. 여기 1이 양수가 되면 안 돼. G1이 음수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뒤집어줘야 돼. 그럼 t를 2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제 시행을 통해서 뭐가 되고 안 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다음 거 시행을 잡아내줘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하면 다 온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근이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식에서 이제 g의 1이 음수, 맞지? 마이너스 1이 g의 마이너스 1이 양수. 이거 성립합니다. 자연수 값으로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애가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주려면 일단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알파 기준으로 또 집어넣으면 x 빼기 p x 빼기 알파라는 애가 살아나 여기 극한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알파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야. 음수가 나오는 건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2 집어넣었을 때 음수, 3 집어넣었을 때 이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지막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진짜 계산을 하는 건데 미쳤나 봐요. 자, 다시 이게 m이 1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m이 1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함수가 이게 이거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붙잖아. 여기에서 읽으면 안 되고 이거 살짝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알파를 기준으로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t를 기준으로 해서 t가 이제 아까 2를 기준으로 했거든. 2를 기준으로 하면 다시 볼게요. 극한을 두 개를 풀어야지. 자,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m이 2, 뭐 등호까지 붙입시다. 일단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p의 x의 x 빼기 알파가 돼요.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p의 x 빼기 알파가 돼요. 그럼 얘를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 되던 애를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직선 중에서 얘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여기 빵꾸 오른쪽에서 오는 애니까 이쪽으로.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오늘 접근하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으로 접근을 할 때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니 요 fx라고 하는 애가 살아났고 m보다 왼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fx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양수가 돼. 양수가 되니까 안 돼요. 1은. 하여튼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부호가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m으로 되는 애가 2랑 3이 돼주면 돼요. 2랑 2일 때 들어갔고 3까지. 그래서 알파의 범위도 조금 특정이 돼. 알파라고 하는 애가 범위가 3보다는 일단 커야 되겠지. 3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3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4 이렇게 돼. 4까지는 뭐 딱 들어가도 4는 포함이 안 돼. 뭐 요거는 뭐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알면 좋고 이걸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2번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얘일지 이걸 이제 또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케이스를 나누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값을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자, 그냥 요거는 이제 됐다 치고 2, 3을 잡았으니까 g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7에 g1 이를 생각하면 g의 마이너스 1은 100% f의 마이너스 1이야. 요거 그냥 뒤집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7에 f의 1이 됩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0과 2와 알파에서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는 애 중에서 얘를 뒤집어서 2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여기 이제 g의 1이라고 하는 애는 뒤집은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간 거고 g-1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여기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얘를 구하면은 p에 마이너스 p에 여기다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많아? 다 플러스로 한 거야. 3p에 1 더하기 알파가 되고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요놈이 2인지 3인지 알기는 힘들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분의 7 f1도 구하면은 2분의 7에 p에 알파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놈이 큰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알파가 3에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얘가 2일 때 3일 때 한번 풀고 또 얘가 3일 때 2일 때 한번 풀어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를 한번 빼줘봐. 이렇게 한번 빼주면 여기가 3p잖아. 3p 빼기 3p 더하기 3알파 3p 알파 2분의 7p 알파에 2분의 7p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뭔가 이상한데? 잘못 들어갔다. 마이너스 2분의 7p 알파 더하기 2분의 7p 이거는 이제 양수 2분의 7 그 다음에 이놈이 마이너스 2분의 1 p 알파 p로 그냥 묶어낼 거야. p로 다시 묶어냅시다. 3 더하기 3 알파 2분의 7 알파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가 되고 이 알파의 범위가 3에서 4 극단적으로 4를 집어넣어도 얘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큰 수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시험 시간 때 하기는 좀 애매해. 실제로 나도 이걸 풀 때 이게 2일 때 3일 때 3일 때 2일 때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2번을 풀었고 한 번이 모순이 나와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파라고 하는 거가 3분의 11
F가 14분의 3이 나오는데 마지막까지도 계산이죠 또. 이렇게 하면 F가 그렇게 하여튼 쉽지는 않은 문제야.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 정도는 또 공부를 하면 그래도 우리 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거를 거의 막판쯤에 하긴 했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이게 계속 유행을 타고 있어서 얘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면은 한 1년 정도면은 극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버리면 돼. 내년 한 9월쯤에 그때쯤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안 나와라 계속 기도를 하면 돼. 뭐 그런 식이면 됩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인데 22번 또 가봅시다. 자 이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확대 축소 개념이 나왔거든요. 확대 축소 개념이.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이제 우리가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뭐 이런 정도는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요점과 요점이 이 길이가 같다 해서 여기를 알파로 세팅하고 여기 2알파로 세팅하는 이런 형태의 직선과 이제 지수로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 지수로그에서 4의 x랑 2의 x 얘를 비교하는 형태로 x자리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이제 확대 축소 개념으로 이게 2x가 있고 4x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갖다 주는 형태도 나왔고 거의 뭐 최종 마지막 이제 진화 형태인데 얘도 이제 이런 확대 축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그냥 막 약간의 센스만 좀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곡선이 있는데 이게 뭐 쉬운 함수는 아니야. 로그 16에 8x 더하기 2가 있어. 여기 위에 점 a, b가 있대. 뭐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뭔가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 b가 있고 여기에 이제 a, b를 집어넣으면 여기 16에 8 a 더하기 2. 이 정도까지 잡아야 되겠죠. 뭐 이거를 이제 살짝 넘겨서 16의 b가 8a 더하기 2. 뭐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이 하나 더 나오는데 y는 4의 x 빼기 1 빼기 2분의 1. 이 관계가 전혀 없어 보여, 그렇지? 실제로 이제 이 함수랑 그 밑이 16이고 얘는 이제 4, 밑이 4니까 실제로 이 함수가 평행 이동된다고 해서 겹쳐지지도 않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확대 축소 개념으로 x 자리에다가 2x, y 자리에다가 2y를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함수가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걸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얘 위에 점 b가 있대.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이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좌표가 b, a가 되겠지. b, a가 되고 그게 이제 OB 위에 있대. 그러니까 이게 OB가 대충 여기 O가 있으니까 여기 뭐 B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거는 요 지수, 함수. 대충 뭐 어떻게 그려져? 그래도 오이 없게 그리려면은 뭐 이 정도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 그 위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A, B 중점의 좌표 난리 났죠. 그래서 이게 A하고 B에 여기서 이 B의 좌표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이게 그냥 뭐 강하게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A, B, 알파 베타 그냥 문자 4개가 되거든. 그 문자 4개에서 막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자
뭐 여기 B를 좀 어떻게 세팅할래? A하고 A 프라임이지. 여기랑 여기를 관계를 어떻게 세팅할래? 라고 하면 같은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뭐 평균 변화를 이런 걸로 봐도 됩니다. B분의 A가 알파분의 베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직선 Y는 B분의 A, X분에 있는 점 이런 걸로 해도 되고 그거 보통 이제 K 이런 걸로 같이 문자를 엮기도 해. 아니면 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 세팅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BK, AK 이런 식으로 놔도 돼요. 왜냐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미지수만 어쨌든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여기를 알파, 베타로 놓든 뭘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건 이제 식정리에 대한 능력이라서 자 이러고 나면 뭘 그 다음에 해야 되냐면 A, B 중점의 좌표 얘랑 얘의 중점 여기 있는 애가 숫자도 이상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이 되게 8분의 13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잡아봅시다. 잡아봐요. 여기 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 이렇게 A하고 B의 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얘를 전 B라고 하는 애를 BK랑 AK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4에 BK 빼기 1 2분의 1이 이제 A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점 얘랑 얘의 중점 A랑 BK를 2로 나눴더니 8분의 77 2분의 B 더하기 AK가 8분의 134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식이 4개야. 식이 4개 1개 2개 3개 4개 근데 문자는 몇 개예요? A, B, K 3개야. 식이 넘쳐나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라고. 안 이상해? 이상해야 돼. 아니 식이 문자는 3개인데 왜 식을 4개나 줬지? 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푼다라는 느낌은 아닌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과정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조작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작이. 얘랑 얘는 구조가 같아서 좀 그렇고 얘랑 얘를 좀 엮어봅시다. 이 K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 K를 구하는 게 K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작이 들어가. 저기 있는 16의 B라고 하는 애랑 8의 A 더하기 2를 이쪽으로 끌고 올게. 여기 A가 있고 B가 있죠. 사실 얘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A 자리에다가 얘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도 또 풀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의 BK 빼기 1 이게 A는 하고 가면 16의 B 빼기 2를 8로 나누면 되거든. 여기 이제 K가 붙었잖아. 그럼 8분의 16의 B 빼기 2의 K 이게 전혀 뭐 정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나눠서 들어갈게. 이거를 여기 4의 BK니까 이걸 4의 2B로 바꿔요. 여기 8이니까 이것도 그냥 또 바꿔. 여기 위치를 2에 2BK 빼기 2 빼기 2분의 이렇게 놓고 여기도 바꿔요. 4에 2B 빼기 3 빼기 4분의 1 K 아니 미쳤어. 여기 4의 2B 2의 4B 4B에 빼기 3 맞지? 4B 빼기 3 여기는 4분의 1 맞고 요렇게 요쯤에서 애들이 여기 뭐야 잠깐만 여기가 2니까 여기를 강제로 2로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딱 같아지고 K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딱 떨어지는 해서 보통 이렇게 찍어왔어. 그러니까 이걸 푼 애들은
이거를 딱 대충 뭐 K 대충 뭐 E 이렇게 집어넣으면 맞아 떨어지네 하고 이렇게 풀어봤어요. 약간 요 센스가 있으면은 그냥 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조작이라 그래. 조작이라고. 확대 축소를 너희들이 이거를 느껴보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 그나마 조금 나은 조작 방법이 뭐 이 정도 이렇게 막 끌고 가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풀라고 그냥 대충 이 집어넣으니까 맞아 떨어지네 하고 푸는 정도. 요 정도고, 요걸 이제 풀 때 이런 느낌으로 또 풀면은 좀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이 K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A, B를 구하는 건 힘들지만 요 K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이걸 마치 이렇게 X 이렇게 X 하면은 A, B는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이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요거는 지수함수.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지수함수가 이게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될 거잖아. 여기서 만나는 점이 그냥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느낌까지 가면은 좋은데 이것도 현실적이진 않죠. 이걸 방정식을 이 직선과 곡선에 교점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태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비율로 한번 가봅시다. 비율로. 풀이가 한 6개쯤 돼요. 근데 다 말이 안 돼. 그 확대 축소가 제일 어렵고, 확대 축소가. 그 다음에 비율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미지수를 좀 바꿔서도 해볼게요. 바꿔서도. 요거는 빼고, 이것도 다 지워야 되는구나. 요 정도 해볼까요? T. B를 T. 그 다음에 4에 T 빼기 1 빼기 2분의 1. B의 좌표를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얘가 비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B분의 A라고 하는 비율가, 이게 삼각형 닮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면 돼. 그치? 아까 직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T분의 4의 T 빼기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랑 B의 관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A 자리에다가 B 대신에 여기 A를 얘를 집어넣어. 16에 B 빼기 2 곱하기 8분의 1.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 수도 있어. 어차피 비율을 찾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갖고는 안 나와요. 푸는 거는 뭐 그냥 거의 불가능하지. 팔은 밑으로 뽑아낼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얘를 구조를 비슷하게 또 봅니다. 4의 2b. 그래서 요쯤 해서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이게 4분의 1이 있는 거니까 이게 4분의 1이 이렇게 4분의 1을 강제로 뽑아내면은 4가 밑으로 가고 2가 되고, 이러고 나면은 T랑 B의 관계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비율로 보면. 근데 어차피 이것도 뭐 조금 조작 같은 거지. T는 2B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이러나 저러나 어렵죠. 이거를 강제로 이걸 풀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런 조작 방법을 어떻게 수능 시간 때 씁니까? 라고 하면 6월 평가원에서 고3 6월 평가원에서
이제 이미 그 어떤 조작 그때 뭐 물어본 게 되게 웃겨요. K 더하기 무슨 로그 A에 K를 구할 수 이렇게 했는데 A랑 K를 못 구해. 문제상 A랑 K를 못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이 모양 꼴을 딱 만들어내는 게 한번 나왔거든. 이건 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비슷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어떤 비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특정한 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걸 이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식이 4개인데 미지수가 3개야.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3들은 이걸 한번 경험을 했었어. 그래서 얘를 풀 때 뭔가 이거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조작이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어. 그런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다음 표지. 26번? 요거 뭐 그냥 공식이라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공식만 잡고 갑시다. 실내 구간 길이 실내 잠깐만 평균 M인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밑에 보니까 신뢰도 상수가 2.58이지. 길이는 2 곱하기 2배. 그러니까 공식이라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2배 곱하기 신뢰도 상수의 루트 몇 개? 36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길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몇 개? 36개. 루트 36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 5. 이렇게 될 거고. 그게 1.2m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에서 a니까 뭐 여기 길이를 하면 a 빼기 1.2가 되겠지.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이게 딱 3점짜리로 그냥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면 돼. 이거는 뭐 까먹었어도 괜찮습니다. 79번, 아니 27번은 괜찮아? 이거는 산수라서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28번 진짜 어렵죠? 이거 확통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이제 다 맞는 거거든, 확통을. 그러니까 내년까지를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문제가 우리 내신 교재 있잖아. 내신 교재 내신 해에도 요거 공 넣는 거 문제가 그냥 터널 정도로 있어.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거기 있는 걸 외우고 많이 쓰고 하면은 요 정도는 돼.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잘 해서 문제풀이 전략을 좀 세우시면 돼요. 자, 16개의 공이 밑에 있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빈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K일 때 K가 홀수이면 135이면 135가 적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각각 넣는 거지. K가 짝수면 K도 약수예요. 이게 다르잖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다 써야 돼. 1, 2, 3, 4, 5, 6이 나왔을 때 1이 나오면은 135에 3이 나와도 135에 5가 나와도 135에 한 개씩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3개씩 들어가는 거지. 3개를 동시에 집어넣는 거고 이것도 3개를 집어넣는 거고 이것도 3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면은 이제 약수가 적힌 상자에 공을 넣어요. 여기 1, 2 얘는 1, 2에 집어넣고 얘는 1, 2, 4 그 다음에 1, 2, 3, 6인데 여기서 푸는 애가 이제 4와 6이야. 4는 왜 그러냐면 얘는 짝수인데 이게 3개가 들어가요. 3개. 여기도 3개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공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가고 여기 4개가 들어가. 이게 지금 막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되게 어렵거든. 자, 다시
자, 이제 박스까지는 됐고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6개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야. 이 홀수를 만들어내는 건 홀수예요. 홀수를 만들어내는 건 홀수. 홀수계가 홀수계 있을 때 홀수가 되지. 홀수계가 짝수가 되면 짝수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홀수계인 여기 1, 3, 4 이게 4가 여기 홀수계가 들어가는 거야. 상자에는 3개씩 집어넣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1, 2, 4, 5가 홀수계라서 이제 1, 3, 4, 5지. 1, 3, 4, 5 이렇게 숫자가 이게 주사위가 1, 3, 4, 5가 나온 횟수가 이게 1, 3, 4, 5가 홀수만 나와야 돼요. 홀수만 나와야 돼. 일단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3, 4, 5가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 3개씩 집어넣는 거야. 3개씩 한 번 나올 때마다 3개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쓰면 2하고 6은 이건 짝수계가 들어가요. 짝수계. 그래서 홀짝을 결정을 못해. 짝수는 홀짝을 결정을 못하는 애야. 그래서 얘가 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이게 조건부 확률로 항상 이게 조건부 확률이 제일 어려운 킬러 모양이거든.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보다 1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게 이게 3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6이라고 하는 놈이 3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짝수인데 여기 또 2, 4, 6이 2하고 3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을 이제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이 포인트야. 그래서 4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6을 기준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이 이제 몇 번 남았냐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자, 다시 이 시행을 4번 반복을 해요. 4번 반복. 하여튼 주사위가 나오는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6이 일단 몇 번 나오면 되느냐 하면은 6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6번 6이 4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6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6 기준. 근데 6이 4번 나와버리면은 이게 일단 이 합이 이게 전부 다 4개씩 들어가니까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번도 안 돼. 2번도 2번은 이제 6이 2번 나오면 이 짝수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하고 3 기준으로 했을 때 2번이 나오면 2, 3, 2, 3에 이게 지금 이게 짝수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를 하나 차이가 나게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 3에 들어가 있는 게 1개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야. 3, 3, 3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이제 총 4번 중에서 2번을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게 이제 여기 있는 3이 들어가게 하거나 2가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얘를 1개 차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니면은 3번 이렇게 해야 일단 가능한 상황이 돼요. 일단 합의 홀수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합의 홀수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이렇게 얘를 잠깐만 헷갈린다. 잠깐 다시 합을 홀수로 만드는 상황이 4번 반복해서 6을 기준으로 짝수 그 다음에 한 번에 1, 3, 4, 5 다시 자 4번 반복을 하는데 6개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홀수 기준으로 갑시다. 6을 기준으로 가는 거는 요 밑에서 3의 개수가 2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미안. 내가 마음이 급해서 4번 반복하는데 홀수가 3번 나오면 짝수 한 번에 홀수 3번이니까 총 합이 이게 개수가 이제 홀수계가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요거 되는 거야. 6이 기준이 아니고 일단 대전제가 조건부 자체가 홀수 기준이니까 이걸로 갑시다. 자, 이게 홀수가 3번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4번 중에 요거는 4번 중에 1번, 4번 중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오는 게 1, 3, 4, 5가 나오는 게 이제 홀수. 번 들어가는 애야. 1, 3, 4, 5가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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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러면 그 확률은 6분의 4입니다. 3분의 2의 세제곱에 나머지 1번 이렇게 들어가고, 홀수가 한 번 나오면 나머지가 이제 짝수계가 나와야 돼요. 짝수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3분의 2가 한 번 나오고 3분의 1이 3번. 여기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넣는 거는 2와 3의 개수가 하나 차이가 나게. 3이 적힌 상태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한 개 더 많도록 하는 거야. 자, 요걸 이제 셀 때 이제 6을 기준으로 봐요. 6 기준. 왜냐면 집어넣는 거는 처음에 이게 3개로 들어가는지 2개로 들어가는지 이제 분모에 쫙 깔리는 거고, 이제 2랑 3에 이제 집중을 하면 요놈 6이라고 하는 놈이 2, 3을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뭐 케이스는 튀는 놈 기준으로 가면 돼. 그래서 6이 한 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그러니까 6이 4번 나오면은 이제 조건에 위배가 돼. 이 짝수계 4개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2번이 되나? 2번을 하면은 4개가 쌓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이면 2, 3, 2, 3에 물론 1가 6에도 들어갔지만 2, 3, 2, 3이 들어가지만 남은 2번을 집어넣어갖고 여기 한 번만 이제 3에 들어가고, 나머지에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나머지 짝수 여기 2하고 4를 건드리면 2, 2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한 개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한 번하고 3번 나오는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6이 이제 3번 나오는 경우 요거를 먼저 가봅시다. 자, 이렇게 6이 이제 3번이 나오면, 그러니까 666, 666 이렇게 나오면은 요 4개가 1, 2, 3, 6에 다 쌓이죠. 1, 2, 3, 6, 1, 2, 3, 6, 1, 2, 3, 6 여기 공이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이제 2랑 3이 뭐 개수가 똑같으니 3에 여기에 한 개가 딱 들어가도록 하는 애가 나오면은 문제가 딱히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여기에 플러스 홀수 1, 3, 5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666, 1, 3, 5 그러니까 666, 1 이렇게 나오든지 666, 3이 나오든지 666, 5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배열을 해야 돼. 6이 뭐 연속으로 6개가 나온 다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1, 6, 6,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배열하는 방법 4 곱하기 4에서 3. 그 다음에 6분의 1의 세제곱 6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6분의 1, 3, 5니까 6분의 3이 한 번 이렇게 나가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3번 나오는 상황, 여기 1, 3, 5도 있으니까 1, 3, 5에 대해서도 곱해주면 되고, 이제 한 번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낚시가 이게 낚시를 여기다가 하나를 딱 걸어놔고 이걸 이제 잘 풀 수 있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 이거를 풀어낼 때 여기는 됐고,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이제 잘하면 되거든. 6이 한 번 나오면은 일단 1, 2, 3, 6에서 2와 3이 들어가. 한 번이 나오면 이제 3번이 남는다. 3번이 남아있는데, 이게 1, 3, 4, 5가 일단 1, 3, 4, 5가 이제 3개씩 들어가는 거지. 3개씩 들어가는 애가 1, 3, 4인데 대전제가 홀수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를 기준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애가 일단 홀수원, 그러니까 홀수원, 그러니까 3번 중에서 1, 3, 4,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애를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2랑 4가 또 문제야. 2랑 4를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1, 3, 4, 5가 여기서 문제가 1, 3, 4, 5 중에서 여기 1, 3, 4, 5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개씩 들어가는 상황에 문제가 3에 들어가는 애가 한 개 더 많아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세 번이 나온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1, 3, 4, 5에서 요게 세 번 다 나와버리면은 1, 3,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1, 3, 5 1, 3, 5가 나와버리면 그래서 1, 3, 5가 나와버리면 3, 3, 3 들어가니까 3번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3, 5 4는 이제 2를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 2를 갖고 있는 게 이제 2랑 4야. 1, 3과 2번 그 다음에 이게 2번에 2하고 4가 한 번 이렇게 나와주면은 조합이 대충 되지. 여기 이제 낚시가 있어요. 1, 3, 5가 이제 선택이 되면 1, 3, 5 저쪽에서 보면은 3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3, 3 이렇게 두 번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2가 들어가도 2가 이렇게 되고 4가 들어가도 여기 2가 들어가니까 얘가 한 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2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그래서 1, 3, 5 조합에 2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1, 3, 5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1, 3, 5가 여기서 이게 3개, 3개, 여기서 3개. 그럼 이게 두 번 들어가면은 3개, 3개, 3개씩 이제 1, 3, 5 중에 아마 2개가 이렇게 만약에 선택이 되면은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렇게 들어가죠. 6개가 돼. 여기서 이제 4개, 여기서 6개. 그럼 짝수개거든. 근데 거기에 2가 선택이 돼버리면 2도 2개가 돼요. 그럼 이게 짝수개 개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갈 수가 없어. 요거 이제 판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문제가 돼요. 요것만 이제 걸러내면은 되는데 하여튼 요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틀렸어 처음에 풀고. 자 다시 정리를 합시다. 다시 자 6이 한 번 나오면 1, 3, 5가 두 번 나오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4가 한 번 나와줘야 돼. 그래야 돼. 6이 한 번, 1, 3, 5가 두 번, 4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합이 전체가 다시 여기서 1, 2, 3, 6이 되고 1, 3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1이면은 1, 3, 5에 들어가고 여기 1, 3, 5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3이 들어가면은 1, 3, 5가 들어가고 이게 4가 선택이 되는 순간에 1, 2, 4 이렇게 들어가면서 2랑 3의 차이가 한 개가 생겨요. 2는 안 된다. 여기서 2를 빼주는 게 하여튼 어려운 문제야. 여기까지를 찾아내면 계산은 진짜 별거 없어. 자, 근데 이제 잡을게. 6이 한 번 들어가야 되고 1, 3, 5 중에서 얘가 두 번 들어가야 되고 4가 한 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총 4자릿수를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일단 6이 들어갈 경우 6, 4 콤비네이션이 여기서 6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의 확률 6분의 1. 그 다음에 1, 3, 5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 3 콤비네이션 2. 그럼 1, 3,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두 번 나오고 나머지 이거 4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 더 있을지 6이 3일 때 그거까지 집어넣어줘야지. 하여튼 뭐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요거 2 걸러내는 거, 요게 제일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9번도 일단 해봅시다. 29번도. 근데 요거 28번은 수특에 수능 완성인지 계속 나도 모르겠어. 이제 출처를 그때 지어놨더니 그 내신 교재에 있어요. 네, 29번 가봅시다. 이거는 공부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평 모의고사에서도 9월에 똑같이 나왔어. 작년에 나왔더니 또 나오고 하니까 그냥 이거 반복되는 유형이야. 자, 유기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한계 주사와 한계 동전을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 1을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A가 뭔지 모르지만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 4, 5, 6에서 A를 0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6분의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A의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동전을 5번 던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거 일단 정리를 하면 6분의 A가 아닌 상태에서는 6개 중에서 A를 빼는 게 이제 그 반대 상황이 되고 600A.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가 이제 나온 돈의 수가 A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는 동전을 5번 던지고 이때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을 기록하고 여기다 앞을 기록을 한대요. 자, 이 시행을 19,200번을 반복해서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나와야 돼요. 3번. 그러니까 앞이 나오는 게 3번이 나오려면 확률을 그냥 뭐 5 콤비네이션 3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를 하면 되지. 동전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그냥 어차피 2분의 1의 제곱이 곱해질 거니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같이 곱해져서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해져서 얘는 3번 던지는 거니까 3번 중에 3번이 다 나와야 돼.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또 계산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이거 계산하면 32분의 A 더하기 4가 돼요. 자, 이게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3이 나온 확률, 3인 횟수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19,200번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이 32분의 A 더하기 4 이렇게 쓰여집니다. 평균을 내는 거는 그냥 곱하면 되죠. 이 x는 19,200에다가 32분의 A 더하기 4인데 얘가 4,800이 나와야 된대요. 요거는 산수니까 그냥 하시면 돼.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은 32로 나누면은 600이 나오고 A 더하기 4가 되고 4,800이 되는 거는 뭐 이게 8이 나오고 그래서 A는 깔끔하게 4. 이게 나오면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32분의 8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돼. 4분의 1. 그럼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만들어. NP, NPQ 계산합니다. 이게 4,800은 이미 나왔고 4,800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여기 이제 분산이 나오죠. 4분의 3을 곱하면 1,200에다가 3이 곱해지니까 3,600이라서 60의 제곱. 숫자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좀 풀면 돼. 자, 그리고 나서 P 확률이 4,800에다가 30 곱하기 4분의 1 30A 요거를 계산을 하래요. 네, 뭐 하여튼 Z로 이제 만들면 되지. Z라고 하는 애가 4,800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0으로 이제 나눠주면은
되는 거니까 60으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8분의 2분의 a가 되는 이게 원래 이제 a였어 이게 a니까 60으로 나누면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4였으니까 a가 2가 되겠죠. 뭐 요거는 이제 Z2보다 작은 거니까 0.477에다가 0.5를 더해주면 됩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그냥 약간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야. 요거는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요거는 뭐 틀렸어도 1년 공부 1년도 아니야. 한 2주 정도만 요 문제 그냥 딱 뭐 한 5개, 6개 돼. 요 정도만 풀면은 요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자, 됐고 마지막 88번, 30번이지. 30번. 자,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있습니다. 공이 8개가 있고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 이하, 그러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 0 또는 1이거나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남김없이 공을 넣는데요. 주머니 10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 그냥 뭐 1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으면 4개를 썼고 그러면은 4개 또는 6개 이렇게 되고 그럼 1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0 또는 2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뭐 2개씩 집어넣는 거는 2개 남은 게 이제 합쳐서 4개면 되고 주머니가 10개가 되니까 6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가 한 개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2개 들어가는 게 1개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빵빵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이걸 배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는 이윽한 주머니에는 공이 없어야 된대요. 이렇게 짝꿍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는 1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2를 분리를 시켜야 되고 2라고 하는 애가 0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0을 먼저 배열을 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잠깐만 2가 맨 앞자리에 들어가 안 되지? 되나? 여기 잠깐만 2인 주머니와 1탄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 여기에도 집어넣을 수는 있네. 왜냐면 2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집어넣지 못하고 여기 세 군데에다가 1을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1111 집어넣어도 되고 1111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돼. 잠깐만. 그리고 만약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남은 공간이 이렇게 여기 세 군데. 그럼 상황은 똑같네요. 2가 맨 앞에 오든 맨 뒤에 오든 맨 뒤에 오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래도 세 군데가 남지. 그러니까 빈 거를 먼저 놓고 2를 집어넣어.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군데를 선택을 해. 5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세 군데 영역에다 1을 집어넣는 거야. 중복조합으로. 여기다가는 1을 다 집어넣어도 되고 3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중복조합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상황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빵개에다가 2가 들어갈 때를 선택을 해. 그럼 4개 중에 하나. 그럼 2가 여기를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 세 군데에다가 1을 이제 중복조합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얘는 1이 6개지. 서로 다른 3개에서 6개. 발상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발상이.
근데 중복조합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것도 있어. 수능 습관이나 수능 완성에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중간고사 때 해줄라다가 못했는데 하여튼 중복조합에 있어요. 근데 내년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보통은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만 일단 잘 풀어내면 한 문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문제는 이제 노력에 이제 연관이 되니까 한 문제까지는 이제 노력으로 성분을 보면 되고 그 7개까지는 외우던지 아니면 공식 외우고 그냥 구조 자체를 외워서 명사만 바뀌어지는 그 구조를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여튼 28번은 여러 번 풀어봐. 나도 처음 풀었다 틀렸어. 또 풀어서 좀 틀릴 뻔 했는데 하여튼 28번은 숫자만 바꾼 문제를 또 넣어놨으니까 아니구나. 너희들은 그걸 못 받았죠. 그 수요일에 나눠줄게. 수요일에 변형 문제들을 그때 나눠줄게. 오늘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